이강인 마침내 PSG에서 챔스 데뷔. 드디어 음바페랑 발맞춘 이강인. 가벼운 몸놀림으로 가능성 보여줬다. PSG 도르트문트에게 챔스 1차전 승리. PSG vs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PSG 프랑스. 이 팽팽한 접전 끝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을 격파하고 죽음의 조에서 가장 먼저 승전골을 올렸다. 골든보이 이강인은 후반 막바지에 교체로 출전해 10여 분을 뛰면서 마침내 부상 복귀를 알렸다. PSG는 20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1차전 홈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아슈라프 하키미의 연속골을 앞세워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PSG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회조의 출발을 알렸다. 특히 죽음의 조에 편성된 만큼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1승 1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환하게 웃었다. F조 1위, 1승 승점 3에 오른 가운데 내달 5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원정을 떠나 2차전을 치른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강인은 벤치에서 출발했다가 후반 35분 교체로 투입돼 짧은 시간을 소화했다. 중앙에서 주로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던 터라 공격 포인트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볼 터치 14회 동안 패스 12회를 시도해 모두 성공시켰고 피파울 1회를 기록했다. PSG는 4-3의 3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음바페를 필두로 랑달콜로 무아니와 우스만 덴벨레가 3톱으로 출전해 공격을 이끌었다. 비티냐와 마누엘 우가르테, 웨렌 자이르 에머리가 허리를 지키면서 지원 사격했다. 왼쪽부터 리카 에르난데스와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하키미가 수비라인을 형성했다. 골문은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지켰다. 곤살루 하무스와 다닐루 페레이라, 브래들리 바르콜라,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카를로스 솔레르 등은 벤치에서 출발했다. PSG는 초반부터 팽팽한 균형 속에 더 위협적인 기회를 잡았다. 전반 3분 문전 바로 앞에서 에르난데스의 슛은 골문을 빗나갔다. 전반 18분엔 비티냐가 페널티 아크서클 오른쪽 부근에서 기습적으로 때린 슈팅은 골대를 강타했다. 계속해서 PSG가 공세를 이어가며 선제골을 노렸다. 전반 32분 음바페가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때린 중거리 슛은 골문을 벗어났다. 7분 뒤엔 덴벨레가 페널티 박스 안왼쪽 측면에서 기습적으로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그레고르 코벨의 선방에 막혔다. PSG가 선취골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4분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덴벨레가 컷백을 내줬고 음바페가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니클라스 쥘레의 손에 맞았다.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음바페가 가볍게 성공시켰다. 흐름을 탄 PSG가 추가골을 만들면서 격차를 벌렸다. 후반 13분 하키미가 비티냐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순식간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이후 문전 바로 앞에서 재치있게 개인기를 선보인 후 골망을 흔들었다. PSG가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후반 35분 비티냐와 콜로 무아니를 빼고 이강인과 하무스를 동시에 투입했다. 8분 뒤에는 에르난데스가 나오고 페레이라를 넣었다. 이후 남은 시간 2골 차 리드를 지켜냈고 2에서 0으로 승리를 거뒀다. 2. 썬도 블랙 슈퍼카 샀는데 신입생이 빨간 차 타고 출근. 레비의 답은 토트넘 캡틴 손흥민 31은 평소 빨간색 차를 타지 않는다. 빨간색이 라이벌인 아스널의 상징적인 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입생인 제임스 매디슨이 빨간 차를 타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것도 훈련장에 끌고 갔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농담을 던지며 웃어넘겼다. 영국 매체 미러는 20일 한국 시간 매디슨이 구단의 강력한 라이벌인 아스날의 색깔인 빨간색 차를 타고 훈련장에 가는 실수를 했다며 이에 대한 레비 회장의 반응을 전했다. 레비 회장은 매디슨은 빨간 차를 타고 훈련장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는 이미 말했다. 그는 이제 배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매체 스포츠 바이블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레비 회장이 농담으로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한 손흥민도 빨간색 차는 없다. 손흥민은 페라리에서 499대 한정으로 나온 라페라리를 운행하는데 애초 빨간색이었던 차를 검은색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만큼 토트넘 선수단이 평소 빨간색을 기피하는데 메디슨이 실수를 한 것.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메디슨은 복덩이로 불린다. 수년간 토트넘의 고민이었던 공격에서의 창의성을 메디슨이 도맡고 있다. 메디슨은 토트넘이 치른 리그 5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 2골 2도움을 올리며 2위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3. 1년만 쓰고 반품한다는데 맨시티 세계 최고지만 바르셀로나가 부르면 와야.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주앙 칸셀루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칸셀루는 올 시즌을 앞두고 바르셀로나로 1년 임대 이적했다. 완전 이적 옵션이 달리지 않은 순수한 임대 계약으로 칸셀루는 내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짧은 시간에도 만족감이 상당한 모습이다. 21일 한국 시간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는 세계 최고의 팀이지만 바르셀로나가 부르면 와야 한다 라고 이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바빴다. 칸셀루는 서서히 바르셀로나 전술에 녹아들고 있다. 이달 초 오사수나를 상대로 교체로 들어가 30여 분 그라운드를 누비며 데뷔전을 치른 칸셀루는 단숨에 선발 자원으로 올라서는데 성공했다. 지난 주말 레알 베티스전에서 바르셀로나 이적 후 첫 골맛도 봤다. 풀백임에도 웬만한 공격수 못지않은 발재간을 보인 칸셀루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친 뒤 정확한 슈팅으로 데뷔골에 성공했다. 골을 넣은 칸셀루는 유니폼 상의에 새겨진 바르셀로나의 엠블럼을 가리키는 골 세리머니로 홈팬들의 큰 환호도 이끌어냈다. 바르셀로나가 찾던 풀백의 모습이다. 측면 수비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 바르셀로나 특성상 칸셀루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보통의 수비수보다 공격 진영까지 가담하는 스타일로 명성을 갖춰왔다. 특히 2019년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칸셀루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공도 잘 다뤘다. 좌우 가리지 않고 뛰었고 때로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재능을 발휘했다. 수비수이면서도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전술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시작했다. 근래에는 풀백이 중앙으로 파고들어 수적 우위를 안기는 인버티드 형식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시즌 들어 과르디올라 감독과 불화를 겪기 시작했다. 점차 주전에서도 멀어졌다. 결국 지난 시즌 후반기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떠나며 맨체스터 시티와 등을 지기 시작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올여름 맨체스터 시티로 돌아왔으나 다시 바르셀로나로 떠나야 했다. 하지만 칸셀루는 바르셀로나가 부르면 와야 한다 는 말로 이적 배경을 말하면서 충성을 다짐했다. 다만 칸셀루가 바르셀로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지는 알 수 없다. 단순 임대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의 재정을 봤을 때 칸셀루의 높은 몸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인지 현지는 바르셀로나가 다음 시즌에는 칸셀루를 보내고 후안 포이스, 비아레알을 영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 부진의 사생활 논란까지 맨유 1424억 실패작 방출한다.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스페인 매체 피처에스는 21일 한국 시간 안토니에 대한 맨유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맨유는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를 방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안토니는 지난해 8월 아약스를 떠나 맨유에 입성했다. 맨유는 안토니의 영입에 무려 1억 유로, 약 1424억 원을 투입하면서 큰 기대를 걸었다. 과한 이적료 지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빅리그 검증이 되지 않은 안토니에게 1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안토니는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점이었던 드리블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 성적은 44경기 8골에 불과했다. 올 시즌도 반전은 없었다.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물론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 이제는 사생활 논란까지 터졌다. 안토니는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는 호텔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출전은 불가능하다. 맨유는 안토니가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추후 소식이 있을 때까지 복귀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라며 안토니의 선수단 제외 소식을 전했다. 이제는 맨유와 작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이미 1월 이적 시장에서 안토니를 데려갈 구단을 물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 매체는 맨유가 안토니 영입에 지출한 1억 유로를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언급했다.